최근에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이 물가 대응에 좀 느린 것 같은데 하면서 금리 좀 올리지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다른 나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라 말아라. 근데 또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일본, 독일의 장기채 금리가 안 떨어져서 같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쉽게 납득은 안 되고요. 약달러 기조 금리 인하 이거 속도가 안 내서 조바심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방향의 달러 움직임을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 전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잭슨홀 미팅에서 드디어 파월 의장의 출격 대기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11시인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현장에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죠. 다들. 아, 어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올까요? 예. 일단 그 부분에 이제 왼팔 정도 되는 분이 클리블랜드 연는 총재님이신데 네. 옛날에 이제 왼팔은 이제 배신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오른팔은 지금 대학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이번에 네. 나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연준 의장님들이 이제 그 밑에 자기 마음에 드는 분들 시켜서 이제 말을 종종 하는데 연준 이사들을 시키는데 네.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이제 반란표가 많아가지고 2명이나 이번에 반란표를 내가지고 아마 그래서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 해맥 총재가 21일 날 내가 가진 정보를 기준으로 오늘 회의를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오. 예,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한다라는 건 일단 뭔가가 내부에서 토론이 네. 있었다. 굉장히 경론이 오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특히 그 이번 주 초에 지난번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금리 결정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네. 그 두 분, 그 반기를 든 그 두 분, 트럼프에게 줄을 선 것으로 보이는 그 두 분을 제외하고는 메이저라는 표현을 써서 다수는 압도적 다수는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일단 그 이런 여러 가지 미리 좀 알림. 스포해주는 분들의 말씀을 듣거나 FOMC 의사록을 볼 때 파월 의장님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 잭슨홀 미팅 같으신데 배에 힘을 꽉 주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요새 미국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사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분들이 엉덩이 이렇게 쳐주잖아요. 다른 데로 신경을 좀 분산하려고. 조금 있다가 좀 아픈 거 와요.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엉덩이 두들겨주는 거면 걱정스러운데 그 주사 맞고 나면 한동안 아프던데. 근데 그럼 9월에 기준금리의 방향을 예상을 해본다면 고용지표를 보면 기준금리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늘었고 어제 나온 지표 보니까 근데 또 물가를 보면은 또 월마트 실적을 보면은 아 이거 내리는 거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특히 네. 그 월가 내에서도 이야기를 반대하는 분들이 S&P 500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인데 금리 인하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건 뭐 버블을 일으키자는 좀 거냐? 어색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이 버블 레벨인데 뭐 지금 PBR이라고 하죠. 주당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우리나라가 1.0인데 미국이 5.3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배 되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아유, 저희 뭐 어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 해명이 나왔더라고요. 구윤철 PER인 줄 부총리가. 알았다. 아, 제가 PBR하고 PER 순간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회의원님께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셨는데 네.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부동산이 주력이시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그 잠깐만 세자면 다른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면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었죠. 옆에서 위스퍼 넘버로 10배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말을 듣고 PR이 10배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저는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이야기로 좀 다시 가자면 네. 그러니까 PBR이 5.3 정도에 도달해 있는 데다가 PER이 우리가 10배인데 미국이 지금 23배. 와. 그리고 금리가 또 안 내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요. 시장 금리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계속 그냥 5% 근처에 있는데 이 레벨의 PER이 23배다라는 건 그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한 4~5% 사이에 불과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이 번 돈이 주가 대비 지금 23배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은
4% 중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비해서 채권에 투자하면 5%를 벌어요. 네. 그것도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이야. 그렇다면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건 사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인이거나 투자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장은 가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거야라는 기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대를 부응시켜주면 주식시장이 버블이 되면 내년 5월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린스펀 꼴이 나잖아요. 그린스펀이 뭐 격동의 시대니 정말 멋진 제목에 네. 여러 가지 수많은 멋진 회고록을 썼지만 그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그 사람의 한 평생 쌓아왔던 명예는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뒤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예전 같은 그 권위는 없죠. 파월 의장 입장에서 임기 이제 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굳이 트럼프 말 압력에 넘어가서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걸 뉘앙스를 준다라는 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한편 드는 고민이 경기가 만약에 잠깐 방심한 사이에 확 꺾이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박사님? 근데 경기가 꺾인 거는 금리를 인하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자산시장의 버블은 한번 꺼지는 순간 그 뒤에 경제에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위험한가에서 볼 때 그쪽이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군요. 적어도 자산시장의 인플레, 자산가격의 버블을 터트려버리고 그거로 인해서 연쇄적인 파장이 벌어지면 그 뒷감당은 차기 연준 의장이 해야 되는데 그 차기 연준 의장이 트럼프 쪽 사람이 될 텐데 얼마나 자기를 욕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하면 네. 특히 이번에 나온 그 킹 달러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모질이로 평가받는 거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에 굴복한 자로 기억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결기잖아요. 네. 미 연준 의장들을 이런 연준 의장을 가진 미국이 부럽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그를 투사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안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일본 금리 좀 올리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은데 G7 국가 안에서 진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러가 움직입니까?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죠. 그게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였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지금 외환시장이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모른 채 하는 거죠.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진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의 희망이고 원래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 계신 분들은 다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만 모여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분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가서 저기 일본 가서 각하 무슨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야 가서 저기 일본 좀 혼내고 와. 뭘 혼낼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베센트 장관이 이제 밑에 있는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뭘 건드릴까 이렇게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정도지. 이게 이제 매너도 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일이라는 게 일단 N이 그렇다고 해서 강세로 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일본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도 왜 못하냐 하면 이번에 발표된 이제 7월 6일 날 발표가 됐던 미국 일본의 그 임금 상승률 같은 네. 5월달 임금 상승률은 이제 1% 올랐고 1%. 예 그리고 8월 5일 날 그나마 좀 발표가 됐는데 그게 2.5 정도. 그래도 이제 이번에 좀 오른 편이에요. 네. 근데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액추얼 데이터가 3.3이 3.3. 그러면 이게 실질 임금이 0.7% 지금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실질 임금이 올라오면서 경제 전체에 걸쳐서 강한 선순환이 벌어지는 경제에도 금리 인상을 버텨낼지 자신이 없고 특히 작년 8월 8일 금리 인상한 다음에는 금융시장이 한때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일본 총재께서 금리를 여기서 그 말을 듣고 인상한다. 이건 일단 역사에 남을 흑역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압력에 굴복한 곳이에요. 저희 말은 믿지 마시고 이제 미국 말을 들으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실질적인 임금 인상의 효과라는 게 물가 대비해서 임금 인상률이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 물가도 못 따라가는 만큼이라서 아 이런 경기에 무슨 금리를 올려 이 말씀인데 지금 일본 경기가 그럼 어떻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기업들은 역사상 최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3,000엔까지 니케이 지수 역사상 네.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베노믹스 10년을 하면서 우리보다 빨리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주주에 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 보상률이라는 게 100원을 벌면 얼마 정도 주주한테 보상하냐면 35원 정도 보상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대부분 선진국의 기본이 6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재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배당을 하고 3분의 1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이제 통용 안 되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 일본도 거의 지금 한 50% 가까이 많이 올라왔네요. 보상을 해주고 있는 네. 중이니까 이제 그 비판하는 쪽에서 기시다 총재 시절에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이시바 총재도 그렇고 기업들 그렇게 돈 잘 벌면서 왜 그 회사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안 하냐, 자사주 매입만 하고 배당만 하고 그러냐. 네. 그러면 이제 그 답이 기업 실적이 언제 나빠질지도 모르는데 주주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너무 우리 고통스러웠던 시장에 투자를 해줬고 견뎌줬던 주주들한테 일단 보상하고 그 다음 생각할게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상승률이 결코 낮은 건 아닌데 최근 그 일본의 저런 엔 약세나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등에 따르는 이제 오버 투어리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 생필품 물가부터 쌀값 다 오르고 있는 중이니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그 실질 임금을 올려주기 위한 기업들의 정책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4년째 틀리고 있어서 2021년 그 한 해 늦게 동경 네. 올림픽 했을 때부터 실질 임금 플러스 날 거다. 그때 이제 아베가 그런 소리를 했고 네. 그다음 기시다에 이번에 이제 스가 기시다에 이시바까지 왔는데도 4년 동안 안 바뀌니까 이게 일본은행 입장에서 야 이거 우리 경기 회복이 맞나? 실질 임금이 안 오르는 경기 회복이 이게 맞나? 내가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후회도 좀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역할을 나눠서 환율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무역 적자 줄여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건데 앞으로 처음에는 저는 그냥 강달러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왜냐하면 구매력 유지가 돼야 관세가 붙어서 물건값이 비싸져도 미국 소비자들이 버틸 테니까.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는 약달러가 좋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달러의 방향은 뭐예요? 약달러겠죠. 약달러. 약달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스스로의 권위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이자 지급을 중지하고 디폴트를 낼 것인가. 저 나라는 어떤 극단적 상황이 되더라도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게 신뢰고 이게 이제 재산권에 대한 보호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1998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를 내면서 이자 지급 중지시키면서 롱턴 캐피탈 사건 일으켰던 그 뒤에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할 거 없이 수많은 나라들이 반복적인 외환위기를 일으키고 배를 쬐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제 약세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절대 10년, 30년짜리 채권으로 안 빌려주고 1년짜리, 6개월짜리로만 단기물만 끊어서. 빌려주죠. 우리도 외환위기 때 그래서 나라가 떼일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때 종금사들이 다 6개월짜리로 돈 빌려서 10년 대출하다가 그렇게 됐죠. 맞아요. 그래서 철강 산업 뭐 이런 데 투자해서 회수하는데 10년 걸리는 산업에게 6개월짜리로 해외에서 끊어와서 대출해 줬다라는 게 우리 현실인 거죠. 생각하면 네,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인데.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위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대출을 늘려서 신경제 100일 정책하자 이런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못 본 척 지나갔거나 몰랐거나 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닌데 자기네 나라를 신뢰를 떨어뜨려 달러를 약세로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인플레를 일으키면 되고 그러면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굳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아야 되는 게 국격을 떨어뜨리면. 예,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고 통화로 달러를 갖고 있던 걸 다 팔고 네. 다른 나라나 금으로 가는. 그래서 제가 금을 좋아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금값이 그렇게 대폭락할 것 같지는 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저분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지금 달러의 약세를 유발하려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인플레를 일으키면 선거에 지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데.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근거가 미국의 30년물 국고금리가 지금 4.9. 자, 이제 바나나 공화국이 되고 있는 거죠. 와. 예, 바나나 리퍼블릭이 되고 있는 미국을 보여주는 거죠. 즉 단기채 금리 2년짜리 국고채 금리 이런 거는 3.8이에요. 금리가 굉장히 낮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곧 인하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30년짜리는 5%다.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미래의 인플레가 발생할 거고 30년 뒤에 미국이 우리한테 이자를 지급할지에 대해서 난 자신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이 금리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 역사로 보면 망신인 거고 그러나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일단 미국 달러는 단기로만 운용할래 라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통화 가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요. 석 달 만에 1,40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역외에서 1,403원까지 맞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올라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왜 우리가 이제 그렇죠? 보죠. 첫 번째는 이번에 그 해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대외 순자산 잔고 보시면 알잖아요. 주식 가격이 오르거나 빠지거나 상관없이 돈은 나간다. 왜 나가죠? 이건 지난번 방송에 했으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좀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데 따르는 공포를 이겨낼 용기가 있거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나가면서 우리나라 무역자는 월 100억 나지만 분기에 1,000억 불씩 해외로 돈이 나간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 그럼 당연히 달러에 대해서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이 이렇게 경제가 움직였습니다. 네. 대만 시장이 그 잃어버린 주식시장이 30년이었던 거 아실 겁니다. 가권 지수가 뭐 30년 만에 최고치 그런 이야기를 TSMC 때문에 들었던 네.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제 국민들이 자기네 나라 주식에 대해서 다 관심을 버리고 해외로만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생명보험사나 이런 데서 해외 채권 엄청 사고. 생보사 그때 한동안 해지하느라고. 맞습니다. 그때 그 돈이 한국으로도 좀 들어와서 그때 우리 분위기 괜찮았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오랜만에 그래서 해외로 나가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유턴해서 나가고 있어요. 예, 좀 다시.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평가 이건 아닌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으로 네트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25일 날 우리가 이제 뵈러 가는데 한미 정상회담. 예, 네. 그분을 뵈러 가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다 봤잖아요. 대책 없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보려 그러다가 안 되면 인상 쓰고 막 그러는 게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회담이 두 번째인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잖아요. 그러게요. 진전이 돼 보였는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뒤에서 다른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만났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로 큰 짐을 싸서 가는데 뭐 결정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가서 뚱땅지 같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뭐 100억 불 이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군사비, 예, 뭐 무기 이런 건 기본으로 사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좀 불안했어요. 그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가서 준비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워싱턴을 간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만만치가 않구나 싶더라고요. 만만할 리가 없는 게 이 방송에서 한 몇 달 전에 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이 제일 만만하다. 진짜 참나.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복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밀접하기 때문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국격을 좀 떨어뜨리고 채권 시장의 금리가 그 정도로 장기물이 올라가 버리고 하면 조금만 더 하면은 달러 패권 그 옛날 얘기야 해서 그렇게 세상 좀 바뀌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아요? 혹시? 그건 또 바라지 않는다라는 게 브라질, 인도에 대해서 50% 때리는 거 보세요.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나는
뜨거운 거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저기 이빨 시려운 것도 싫고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시는. 그래서 기축통화 패권을 놓기 싫다는 게 딱 네. 보여지는 게 브릭스 통화에 가입해 있거나 브릭스에서 아무튼 친하게 움직인 나라들 치고 이번 관세에 안 두들겨 맞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은 43% 그렇죠. 기존 맡고 있고 $8는 그 티읕만 입에 담은 나라도 그렇죠. 굉장히 때렸다는 얘기인데 그 두 개의 정책 목표가 다 달성이 됩니까? 약달러도 하면서 기축 통화로서 달러 패권도 유지하는 그런 게 가능해요? 이제 그게 파퓰리즘이죠. 예, 난 할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네.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와, 밑에 스텝들은 정말 일하기 싫겠다. 아니 그냥 근데 왼팔이랑 오른팔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약간의 표현을 하자면 영혼이 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그 와중에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좋든 3년 싫든. 남았습니다. 아직. 투자자들은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두들겨 맞은 나라들한테 타코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 네. 하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어. 또 도망가실 테니까. 그럼 달러를 어떻게 사요, 팔아요? 저는 달러 자산에 대해서 뭐 팔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사던 거는 이제 조금 중지한 쪽이고요. 너무 비싸니까. 네, 일단 또 목표했던 환율에 또 와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 환율에 대한 목표가 네. 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저는 그래서 네. 금을 좀 좋아한다. 달러 자산을 당분간 확 공격적으로 늘릴 때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할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